지난주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 대란은 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임금 인상분 등 추가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돼서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박희정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선언에 따른 그 합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네. 새벽까지 좀 팽팽했어요, 긴장감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을 걱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실상 버스 업계 좀 아시는 분들은 언론의 노사 걱정 합의라는 그건 언론이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따져진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도대로 모든 과정이 흘러갔고 합의됐다. 이렇게 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협상의 주된 쟁점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근무 시간 임금 조정 문제였는데 그렇다면은 합의안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시겠어요, 대표님? 제가 이 지켜본 보도에 의하면요, 지난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시행에 따른 노사정의 치밀한 준비와 주요 쟁점을 해결할 논의 과정이 미흡했고요. 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가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180억을 추가한다고 합의한 것은 네. 그 시민들이 결코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네. 재정지원금은 부산시에서 나가는 그런 예산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합의가 됐고, 다행히 버스 대란은 피했다는 게 시민들의 어떤 시각이었는데, 조금은 네. 업계에서나 이쪽 부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우려스럽다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보고요. 네. 이 시민의 발이 이제 묶이면 시민들이 원성을 살 거 아닙니까? 네. 편의적으로 그냥 180억 추가한다고 합의하면서 네. 연 1,500억 원이 지금 재정지원금으로 나가거든요. 네. 이게 시행 초기보다는 거의 엄청나게 지금 증가된 재정지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1,300 수준에서 지금 180억 증가되니까 연 1,500억 원이 지금 재정지원금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입장. 네. 실제 노동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2007년 이후에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됐는데요. 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는 이 버스 업계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그전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마을버스 쪽은 아직까지 처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노동 환경은 좀 차이가 나는군요. 네, 상당히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버스에 계신 분들이 시내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경력을 쌓아서 이제 버스 기사로 네. 시내버스 기사로 들여오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업계에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번 타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네, 예. 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버스 대란은 피했다는 시민들의 안도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비리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목소리들이 꽤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 이후에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네. 버스 비리가 이게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네.
부산시나 버스 운송조합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안 했고요. 네. 또 언론이나 시민사회도 좀 끈질기게 이거에 대한 그 요구를 제도 개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시민들도 이게 버스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네. 여론 형성이 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내버스 비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채용이라든지 이런 비리와 예를 함께. 들자면 이제 버스 기사를 채용할 때 네. 이 입사에 관련된 이런 대가를 음. 엄청적으로 받는다든지 네. 또 아니면 이 버스의 그 표준 요금 산정할 때 왜 직원들이 유령 직원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버스업하고 관계없는 원가 비용을 표준 원가 산정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네. 여러 형태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시하고의 어떤 그 조정 과정, 시의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네. 시의회라든지 관리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관리 감독이 지금까지 굉장히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네. 여태까지 언론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네.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 이제 지방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네. 앞서서 지적을 하신 대로 표준 운송 원가 정산 방식이 지금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결정이 될 때. 표준 원가 정산 이런 방식이요. 네. 부산 시내버스 중공영제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의하면 그게 그 가동비와 보유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버스 한 대당 하루에 드는 비용을 3년마다 산출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비용 기준이 지금은 2016년 말에 이렇게 책정된 현재 67만 2,011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가동되는 운영비가 말씀이시죠? 예, 네. 예, 버스 네. 한 대당. 한 대당. 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산정할 때요. 네. 버스 업계가 그 기존 자료를 제출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기간에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인데 네. 이게 사실은 허술하다는 것이죠. 네. 부산시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세금이 좀 세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표준원가 그 운송제도의 전국 지침이 이렇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네. 그 전국 지침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그 시민사회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가지고 앞으로는 네.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새는 구조를 이렇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버스업계가 표준 운송 원가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얼마 네. 든다 하루에 그러면은 어디서 이거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 제출을 해서 허가를 얻는 겁니까? 이게 좀 교통위원회가 있는데요. 부산시 교통위원회. 이게 부산시가 한 군데 회계 기관을 선정하고 네. 업계도 한 군데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편의상 그냥 업계 제출한 회계 기관대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보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감독할 수 있게끔 네. 체제를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이렇게 집행 과정이나 원가 기준을 세울 때 네. 참여해가지고 사후적으로도 이건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싶죠. 그러니까 부산시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 구성에서부터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뭐 일부 시민사회 멤버들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걸 네. 좀 폭넓게 개방해가지고요. 네. 그 시민사회가 확실하게 이 전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부산시가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 아직까지 이 부분이 미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이게 개선이 안 된 주된 요인은요. 네. 2년 전에 저희가 부산이 네.
처음으로 지방 정권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중공영제 1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지방 정부가 정권이 교체된 적이 없어서 네. 이런 점이 견제가 안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독점이 계속되어서 비리가 고착화되었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는요. 네. 다시 또 야당으로 이렇게 이 지방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네. 제도적으로 언론하고 시민사회 야당 감독 관청이 네. 이 중공영제 실시에 관한 행정 권력을 감시하는 연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네. 그것도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정치 어떤 구조상의 문제들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버스 노조 분들에 대한 자체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 버스 중공영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점에서도 제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버스 노조가 사실은 버스 업계별로 이렇게 지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부장들은 기사들이 버스 기사 노동자들이 이렇게 선출을 하는 그 직선제인데요. 네. 이분들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버스 노조 위원장은 간선제를 뽑거든요. 네. 지부장하고 대의원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교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버스 노조 위원장이 네.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 의해서 식선제로 바뀌어서 네. 버스 노동자들의 근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네. 버스 중공영제 공익 가치를 대변하는데 네. 좀 더 개방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노조도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이 합의 사항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면, 버스 네. 요금이 인상이 되든지, 네. 뭐, 세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 이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집행 과정들이 투명해지면요. 네. 아마 그런,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점들 때문에 꼭 버스 요것만 인상되는 점만 이렇게 도출될 거로 생각하지 않고요. 네. 뭔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이런 지적들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부산시나, 버스 노조, 버스 경영진 측에서도 조금 마음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와 버스 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뭐 이런 것이죠. 부산시가 지금 버스 중공영제 시행상의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드러난 문제점을 혁신하는 제도 개혁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스 중공영제 행정상의 전 과정이 시민사회가 참여가 돼서 반복되는 버스 업계의 비리를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버스 업계도 지금의 이 사성에서 벗어나서 네. 버스 운송이 단순히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의 교통권, 이동권이라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자체적으로 버스 비리가 없도록 자정 노력을 확실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자, 버스 중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버스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공공성이 큰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박희정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